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의 마음 얻어주게 만드는 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공략하기 쉽지 않은 여자들 본 적 있으시죠?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도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 여자와 남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잠자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아주 작은 호감편이나 긍정, 신호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고 흥분해서 쉽게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좀 더 신중하게 잠자리를 결정해요. 그런데 대체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상대가 나와 잠자를 하고 싶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걸까요? 카린 교수는 이런 차이를 자손을 번성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동굴을 전전하며 살던 시절부터 남자는 자신의 자손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강한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잠자리의 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됐죠. 따라서 남자들은 여성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호감의 표시나 긍정의 신호만 보내도 그것을 잠자리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신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약간의 호의를 보인다고 해서 잠자리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착각해서 동의 없이 들이대다 보면 순식간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를 만났는데 쉽게 넘어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남성분들. 분명히 정도면 충분히 줄 만한데 주지 않아서 속상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의 호감을 얻고 꼬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의 마음 얻어주게 만드는 법 3가지. 첫 번째, 진정성을 보인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여자로 하여금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나한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로 하여금이 남자가 단지 내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별 감정도 없이 자기 몸만 원 생각이 들면 당연히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감정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섹시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감정은 성적 흥분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진정성 있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그녀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누군가 당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화끈하고 묘한 느낌을 아시나요? 이 느낌을 그녀가 받을 수 있게 해보세요. 당신이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실 자체는 큰 흥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물론 이것도 센스가 좀 필요한데요. 그냥 예쁘다만 반복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영 씨는 속눈썹이 정말 기네요라든지 민정 씨는 눈썹도 예쁘시네요라든지 피부에 잡티 하나 없네요라든지 눈이 참 예쁘네요. 등등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짚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목이나 센스까지도 동시에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가치가 있는 남자란 걸 보여준다.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가 있는 남자와 잠자를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능력, 직업, 외모, 성격이나 가치관 등 자신보다 잘난 점이 없는 남자와는 잠자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 여자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이 여자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외모를 가꾸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가능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훌륭하면 쉽게 가치 높은 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모다, 능력, 직업만이 전부는 아니라니다. 제 지인의 동생 중에 돈 많은 성형과 의사를 만나고 있는 여장이 있는데 오늘도 명품 펜 선물 받았다.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다니까라고 노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배 나온 호구하고 항상 그 남자를 폄하하곤 하죠. 그 여자와 만나는 돈 많은 성형외과 의사는 돈과 직업에 대한 가치는 없지만 여자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이런 사이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직업이나 돈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점들이 중요한 걸까요? 바로 강한 남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들은 강한 남성미를 뿜어내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 컨택하기. 여러분들은 모든 스킨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눈빛이랍니다. 서로 마주치는 눈빛이 통하고 느낌이 통해야 비로소 스킨십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컨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여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자와 마주치면 안절부절하고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면 남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에 있는 여자가 있으면 눈을 쳐다보며 지속적으로 아이 컨택을 해야 합니다. 눈이 마주칠수록 호감이 높아지니까요. 낯선 이성이라도 일단 눈빛이 통하면 친밀감이나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 컨택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 컨택을 하라고 해서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째려보거나 대화를 나눈 동안 무조건 눈만 쳐다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이 컨택해주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의 말에 공감해주면 더 효과적이죠. 주의할 점은 너무 느끼하게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금 아이 컨택을 멈추고 나서 앞에 놓의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혹시라도 여자가 느낄 만한 부담감을 중화시켜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말할 차례가 되면 또다시 아이 컨택을 하며 말하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자가 눈을 먼저 피하기 전까지 웬만하면 여자의 눈을 계속 보면서 말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자의 눈을 도저히 쳐다보지 못하겠다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관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미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눈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둘째, 열린 자세 취하기. 쭈그리거나 움츠이는 건 금물입니다. 가슴을 쫙 펴고 접고 있던 팔도 펴세요. 이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는 이미지를 준답니다. 훨씬 능력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훨씬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여자를 만날 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리드해주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남자가 리드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리드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여자와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어디 가지? 저기 갈까라며 계속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죠. 이런 식으로 리드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내 마음대로 식당을 정하면 매너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음식점을 고르기 전에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수지 씨,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근처 맞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능숙하게 선택하면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 여기서는 선택지를 최소화해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수육이랑 해물전이 맛있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둘 중에 수지 씨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많은 메뉴들 중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가 리드하면서도 동시에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거나 아직은 어색한 사이라 긴장이 되는데 남자가 이런 식으로 리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그의 리드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마음 얻어주게 만드는 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의 마음 얻어주게 만드는 법 3가지. 첫 번째, 진정성을 보인다. 두 번째, 만나볼 가치가 있는 남자란 걸 보여준다. 세 번째,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한국 중년 여성들이 외도하는 10가지 이유. 중년 여성들의 외도 이유. 모든 연령의 외도나 바람이 있지만 유독 40대가 넘어가면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은 의외로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여성 전용 데이터는 아니지만 외도에 대한 조사는 문서 하단에 링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다양한 문서와 뉴스 기사 등을 참조해서 정리한 10가지 이유입니다. 아마도 50대 전후로 여성들의 성정체서 혼란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1. 감정적 공허함.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편과의 정서적 교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일상에 무관심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정적 연결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외도는 종종 상실된 정서적 만족을 다시 채우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2. 정체성의 혼란. 중년이 되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신이 가정에서 맡았던 역할이 줄어들면서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도는 여전히 자신이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성적 욕구와 변화. 폐경을 앞두거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욕구나 경험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성적 자아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여성은 폐경 이후 성적 욕구가 변화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습니다. 4.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결혼 생활에 반복되는 일상과 지루함이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랫동안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삶이 단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 중에 만난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 그녀에게 큰 흥분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자극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외도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5.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지속적인 결혼 생활에서의 불만, 특히 남편과의 갈등이나 소통 부족은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남편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감정적 고립을 느꼈고 외부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도는 감정적 안정과 이해를 찾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6. 부족한 연애 경험. 어릴 때 결혼하여 충분한 연애 경험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은 중년기에 이르러 연애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연애의 설렘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년이 되어 만난 사람과의 짧은 로맨스는 그녀에게 젊은 시절 경험하지 못한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7. 인생의 허무함. 중년기에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을 끝내고 난 후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외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8. 호르몬의 영향. 중년기에 접어들며 겪게 되는 호르몬 변화는 여성의 성적 욕구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으로 인해 성적 욕구가 증가하거나 변화하면서 한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남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외도를 촉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사회적 압력과 영향. 현대 사회에서 외도는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주변 친구들이 외도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자신도 같은 경험을 해보고자 외도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외도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일상에서의 탈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는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랜 가정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도를 통해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외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되찾는 탈출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의 외도는 단순히 욕구 충족을 넘어선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이유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